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우기 도구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도구는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선에 해당이 되는데요. 선을 만들어 놓고 선 안쪽의 면에 색을 채울 때 채우기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패턴은 다양한 무늬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되죠. 자, 먼저 채우기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새 이미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기본 이미지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상태에서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채우기 도구를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채우고자 하는 그 유형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자, 현재 전경색으로 채우기, 배경색으로 채우기, 그 다음에 무늬, 요 패턴이죠. 무늬로 채우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경색은 현재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보죠. 다른 색으로 바꿔준 후에 채우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지금처럼 클릭한 그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색상이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Z.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선을 그릴 때 이렇게 열려 있는 선이 그려지면 안 됩니다. 항상 색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닫혀 있는, 즉 막혀 있는 그런 선을 그려야 되는데요. 일단 검정색으로 다시 해주고요. 붓 도구를 사용을 해서 열려있는 이 부분을 막히도록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채우기 도구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색상 역시 바꿔주고요. 다시 한번 채워볼까요? 클릭. 클릭해서 채워주니까 어떻습니까? 현재의 이 동그라미 모양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닫혀진 그 안쪽만 채워지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채우기 도구는 그림, 즉 선을 그려놓고 선 안쪽에 색상을 채울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단일 색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 이 상태에서 색깔만 바꿔봅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클릭한 그 지점에 해당이 되는 그 색깔과 똑같은 그 영역이 이렇게 채우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 검정색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역시 이제 검정색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채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무늬로 채우기가 있는데요. 무늬로 채우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지정된 무늬가 이제 채워지게 되겠죠. 자, 무늬의 선택은 여기에서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자, 일단은 요 나무 무늬로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클릭. 자, 그러면 나무 무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우기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특정 영역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채워주는 그 영역에 대한 설정은 자, 현재 색상이 비슷한 영역 채우기, 자, 하나의 단일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색상이 채워지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전체 선택 영역 채우기, 선택된 이제 전체 영역에 대해서 채우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 놓고요. 역시 채우기 도구를 사용을 한다면 자, 이때 전체 선택 영역 채우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선택된 전체 영역에 채우기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채우기 도구를 사용을 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무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는 말 그대로 무늬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되죠. 여기 지금 무늬 팔레트에 있는 요 무늬들이 김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무늬들입니다. 여기 뭐 호피 무늬도 있고요, 나무 무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늘과 같은 그런 느낌의 무늬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무늬들을 뭐 쉽게 앞서 채우기 도구와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의 선택 영역을 일단 해제를 해봅니다. 컨트롤 Shift A 키를 눌러서 해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의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문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되면은 선택된 그 문의에 대한 규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60에 100 픽셀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지금의 채우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채워줄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는 편집 메뉴로 가서요. 자, 여기 문의로 채우기라는 이 메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해봅니다. 선택을 해보면은 선택된 문의가 화면 전체에 채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문의는 주로 배경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물론 글자를 입력을 해놓고 글자의 문의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뭐 가령 다시 기본 이미지로 되돌아가고요. 글자를 하나 입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글자를 하나 입력을 합니다. 문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크기 조금 키워주고 다시 선택. 60, 120.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자, 200 정도의 크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설정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뭐 색상은 뭐 특별히 의미가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글꼴을 조금 두꺼운 글꼴로 설정을 해보고요. 자, 뭐 이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굵은 글꼴로 선택을 해줬고요. 자, 크기 조금만 더 키워봅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래 좀 눈에 띄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의 글자를 레이어로 이동을 해주고요. 지금의 요 글자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만들어 주거나 혹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글자로 사용이 되는 이 레이어는 눈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사용할 레이어, 위쪽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편집 메뉴에서 이제 문의로 채우기, 이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글자 모양대로 선택이 됐던 그 영역 안쪽에 이렇게 문의가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문의는 배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글자의 문의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한 문의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의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주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로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기본 이미지로 되돌아가고요. 자, 여기서 직접 문의로 사용이 될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지금의 이 크기는 사실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이미지 만들기 해주고요. 자, 100에 100. 자, 이 정도의 크기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작은 크기의 도큐멘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컨트롤 V를 회전을 해서 좀 확대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보는데요. 어떤 작업을 해볼까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죠. 평생 잊지 못할 대형 사고인데요. 자, 그 사고를 잊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그와 관련된 문의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노란색으로 만들어줬고요. 편집해서 전경색으로 채우기 됐습니다. 레이어로 이동을 해주고요.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붓도구를 선택을 해주고요. 색깔은 검정색으로 해줍니다. 현재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조금 줄여주고요.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한번 그려보죠. 예, 리본을 하나 그렸습니다. 예, 노란 리본이죠.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이렇게 노란 리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컨트롤 Z 해서 다시 그려주면 되겠죠. 야, 요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 원하는 대로 잘 그려지지가 않죠. 여하튼 지금의 무늬는 뭐 사실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예,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을 조금 색깔을 더 칠해서 자, 리본의 느낌을 더 살려 봅니다.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요 그림을 이제 패턴으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좀 합쳐 줘야 되겠죠. 어디 있나요? 아래로 합치기 선택을 해서 하나로 합쳐주고요. 자, 이제 패턴, 즉 무늬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작업 내용을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익스포트 어즈를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해주는데요. 제 컴퓨터는 보안이 지금 강력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자, 원하는 경로에 저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패턴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놨었고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이라는 이름을 이제 영문으로 입력을 했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영문 코드로 되어 있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자, 모든 요 파일들을 이렇게 영문으로 해주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겠죠? 됐고요. 자, 그리고 확장자는 PNG가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김프의 무늬에 해당이 되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PAT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PAT라는 확장자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내보내기. 자, 내보내기 해서 저장을 해 놨고요. 자, 이제 저장된 그 경로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럼 리본이라는 이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의 이 아이콘의 모양은 여러분과 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일단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면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자, 이제 복사된 요 리본 파일은 자, 김프가 설치되어 있는 그 경로로 들어가 봅니다. 프로그램 파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윈도우가 32비트를 사용한다면 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김프 2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쉐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프로 다시 들어가고요. 2.0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패턴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패턴이라는 폴더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죠.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럼 붙여넣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붙여넣은 요 리본을 김프에서 패턴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김프를 종료로 했다 다시 열어놔도 되고요. 그리고 열려져 있는 요 김프에서 복사해 놓은 그 패턴 파일을 즉시 업데이트해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무늬를 새로 고칩니다 라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 기능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새로운 무늬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굳이 김프를 종료했다가 다시 열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전 강좌에서 브러쉬를 새롭게 등록을 할 때는 김프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브러쉬 즉 붓 모양을 만들 때도 역시 뭐 동일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붓을 새로 고칩니다라는 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해서 새롭게 설치된 붓 모양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요 무늬를 사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사용을 하기 위해서 새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요. 큰 이미지 하나 만들어 옵니다. 자, 원래대로 클릭을 해주고요. 확인.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도큐멘트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도큐멘트 배경에 방금 만들어 놓은 노란 리본의 패턴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메뉴로 가고요. 자, 무늬로 채우기를 선택을 해 봅니다. 무늬로 채우기를 적용을 하니까 앞서 만든 노란 리본의 패턴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 리본의 크기가 가로 세로 10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도큐멘트 크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만들 때 처음에 어떤 크기로 만들 것인가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들 때의 크기를 신경 써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패턴이 있다면 만들어서 직접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안쪽, 즉 선 안쪽에 색상을 채우는 채우기 도구와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